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어과 심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어학습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좀 이렇게 붙여봤어요. 침대는 과학인데 공부는 습관입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매일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학원에서 배운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집에 가서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게 하루 양으로 치면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한 지문, 네, 문학 한 지문, 그리고 비문학 한 지문, 이렇게만 공부를 좀 하라 그래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풀 것도 없고 그냥 자기 학년에 맞는 것부터 진행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습관으로 쌓이면은 이게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네, 공부는 습관이라고 붙여봤고요. 오늘 발표 순서는요. 첫 번째 국어 과목의 특징과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평택 주요 학교 내신 출제 경향하고 대비법 이렇게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국어 수업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문학입니다. 국어 공부의 기본이 뭐냐라고 하면은 독해라고 하거든요.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얘가 어떻게 지문을 읽었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문제로 풀어내는 것. 이게 이제 국어 공부 시험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참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문학은 우선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죠? 어머님들께서 이제 소설책을 읽는다라고 하실 때 거기에 이제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가면서 뭐 주인공이 누구고 막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뭐고 그리고 시점이 뭐며 이런 것들 생각하고 읽지 않으시죠? 그죠?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그래서 다음 사건은 어떤 게 발생하고 이런 데 몰입해서 읽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학생들은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표현 방법, 서술상의 특징 이런 것들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지문을 읽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그 인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라면, 내가 주인공의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문학 문제가 17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지문이 4개가 나와요.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는 4문제밖에 없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8점이고요. 얘는 이제 지문 밑에 바로 있는 문제.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가나의 공통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것들 다 이해와 공감입니다. 그렇죠?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기를 통해 이것을 감상했을 때 어떻게 그 보기에 맞게끔 선지를 찾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어떤 점이 안 돼 있냐면은 받아쓰기만 합니다. 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네, 저한테 수업 듣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님 왜 받아쓸 준비만 하고 있냐?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안 하고 받아쓸 준비만 하고 있으니까 내용 이해를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학교 때까지의 시험은요, 받아쓰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시험은 학생이 얼마만큼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외웠는가, 그리고 이것을 문제로 풀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고등학교 시험,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물어보죠?
낯선 지문을 던져주더라도 네가 여기서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을 문제로 풀어봐 라고 주문을 하거든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장면을 연상해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뭐 추가 프린트를 주는 것 중에 심지어 어머님들도 학교 다니실 때 가사 정말 힘들어 하셨잖아요. 가사 작품. 뭐 관동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 요즘은 좋아져서요. 그거 다 만화로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글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읽었다면은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로 된 거라도 전해주면서 이거라도 좀 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어 공부의 시작은요, 받아 쓰는 게 돼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그 상황을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매일 한 지문만 하셔도 돼요. 한 지문. 대신 본인이 읽어야 돼요. 본인이 읽는데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처음에는. 왜 그럴까요? 우선 첫 번째, 습관. 그렇죠. 습관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요즘 아이들 긴 글을 못 읽습니다. 긴 글을 못 읽어요. 아니, 오죽하면 드라마도 보기 싫어가지고 유튜브에 요약된 걸로 보죠. 드라마 한 편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죠? 그런데 유튜브도 되게 압축을 해놨는데 그거를 아예 1분 내외로 쇼츠로 만든 거 있죠. 이걸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어도 부족하고 가장 큰 거는 어휘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은 머릿속에 그게 장면이 연상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읽다가 끊기는 거예요. 문장 하나를 제대로 못 읽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보통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은 문맥적으로 유추를 해서라도 그 뜻을 대강 짐작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끊기는 거예요. 하나 몰라, 둘 몰라, 셋 몰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글을 읽은 게 아니죠.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선지를 고를 때도 뭐가 생깁니까? 두세 선지에서 헷갈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풀고 나서도 본인이 이게 답인지 찜찜해. 그렇죠.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지문을 제대로 알고 문제를 풀면은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아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같이 소설을 쭉 읽고요. 문제 풀어봐. 그러면은 네 문제를 푸는데 2분이 채 안 걸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지문을 읽다가 막혀버리니까 선지에서 자기가 아는 정보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오해하게 되죠. 잘못 풀게 되죠. 한 문제 푸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결국 끝번까지 못 갑니다. 중학교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마 고등학생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문제를 끝까지 못 푸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학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한 지문 정도씩만 하셔도 돼요. 한 지문씩 이해가 될 때까지 그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독서는 제일 중요한 게 습관 들이기예요. 그 전까지는 못 풀던 새로운 영역이에요. 못 보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한 지문, 이것도 역시 많이 주문하지 않습니다. 하나씩만 하면 돼요. 하나씩. 자, 첫 번째 타이틀을 이제 학기 중에 가장 소홀히 하는 공부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 겨울 동안에는요, 아이들이 의기충만해가지고 그래 마더텅 내 학년 거 사야지, 사요. 그런 다음에 풀어야지. 선생님이 하루에 하나씩 풀라 그랬는데 그래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난 2개도 풀 수 있어, 3개도 풀 수 있어. 이렇게 풀거든요. 대개 자제분 문제집을 한번 보세요. 딱 요만큼 풀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학년 올라가면은 그대로 폐기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자기 학년에 맞는 독서 지문을 풀었나요? 아니요, 풀지 않았죠. 그죠? 방학 때 하고 끊기고, 방학 때 하고 끊기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이 글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읽어봐야 느는 거거든요. 인간 강사들 설명 들어보면요. 기출 진짜 기똥차게 풀이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막 들으면은 다 알 것 같이 막 설명을 해줘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도 저도 수업할 때 이 기출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쫙 설명을 해요. 그죠?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본인한테 풀어보라 그러잖아요. 못 풉니다. 못 풀어요. 읽는 습관이 안 들어있어요. 그죠? 문장 하나도 의미 파악이 안 되는데 문단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단이 보통 비문학 지문에서 한 4문단, 5문단 정도가 한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독서 지문이. 이 글의 흐름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 글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글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는 일치 불일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선지 읽어보고 지문에 어디 나오는지 찾는 거예요. 찾아서 이게 이 내용 같아. 단어는 조금 다른데 비슷한 뜻인 것 같아. 그럼 이거 맞는 거. 이렇게 해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시험에서 아이들은 정보만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3점짜리는 손을 못 대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학기 중에 이렇게 소홀히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하게 돼요. 애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 중 내가 뭐 한다 그랬지? 이거 지금 안 하면 뭐 한다 그랬죠? 1년 뒤에? 1년 뒤가 아닌데? 재수할 때 하게 된다 이랬죠. 그죠? 1, 2학년 때 안 하면은 재수할 때라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출을 다뤄보지 않고 시험을 볼 수가 없거든요. 평가원에서 어떤 유형으로 내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본인이 그런 글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험을 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안 하면 나중에라도, 이 정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 하면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요. 지구력이 없습니다.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몇 년도 기출지문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학원 선생님들의 홍보 영상서부터 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뭐 유명 대형 입시학원들의 인강 선생님들의 강의까지 쫙 나옵니다. 그럼 그걸 한번 들어보잖아요. 그럼 그걸 듣고 끝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저는 지금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 시간이 몇 시간이 걸려도 좋다. 이해될 때까지 한번 읽어봐라. 뭐가 문제인지 찾아야 된다. 첫 번째, 단어를 모를 거다. 그렇죠? 단어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형광펜으로 단어 밑줄 쳐라라고 해요. 단어 밑줄 치고 사전 찾아보고, 그래서 이게 사전적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라? 주어하고 서술어 보면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체크해라. 그렇게 해서 문장을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단 이해를 하고, 그럼 한 문단씩 읽으면은 뭐 해봐? 요약까지 해봐. 요약을 하고 글 전체를 다 읽었을 때 그 요약된 것을 해설지랑 비교해 보라 그래요. 편하게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본인이 그 글이 이해될 때까지 읽어보지 않았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시험 보러 가가지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년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직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1학년은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고, 2학년은 만약에 지금 2학년 보는 게 어렵다면은, 2학년 기출이 어렵다면은 1학년 거 좋은 책 있어요. 얇은 책. 예비 매산비. 저 작년에 했는데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책만 사놓은 거예요. 그 남은 거 풀고 1학년 거 풀고 나서, 그리고 2학년 거로 넘어가도 돼요. 2학년 거 다 풀면 3학년 거로 넘어가도 돼요.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애거든요. 얘는 평고 친구예요. 이 아이 지금 어디 푸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예비 고1부터 했어요.
그 친구가 저랑 수업한 게 11월 달부터, 네, 예비 고1부터 했어요. 얘는 지금 그러면은 개월 수로 하면 이제 한 15개월 정도 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했을 것 같으세요? 좀 마더텅이 제일 기출문제가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까만색 책 있어요. 마더텅. 얘는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거까지 다 끝났어요. 풀 게 없어서 저한테 사설 달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얘가 책 하나 찾은 게 있어요. 지금 고2 올라가는 애입니다. 고3 올라가는 애가 아니에요. 고2 올라가는 애인데 여기까지 다 풀고 나서 지가 이제 책을 찾아요. 어떤 책 찾았을까요? 사관학교 기출문제집 풀고 있어요. 풀 게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럼 얘한테 물어봐요. 너 고3 되면 이제 뭐 하려고 그러냐. 풀 게 더 이상 없는데.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그때 되면 고3 기출은 한번 까먹겠죠. 그때 다시 풀어야죠. 이러고 있어요. 그죠? 얘는 그러면 학교 시험 포기했을까요? 아니면은 얘는 진짜 무슨 아까 강영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시 파이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얘 내신, 국어 내신 전교 2등이고요. 그리고 수능은 모의고사 보는 거 얘가 전교 1등이에요. 네. 얘는 틀리면은 1학년 거는 다 맞거나 하나 정도 틀립니다. 좀 많이 틀렸다 그러면 문법에서 꼭 하나 실수해가지고 한 2개 정도 이렇게 틀리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1년 동안에 풀어낸 게 양이 엄청난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돼요. 시험 기간에는 얘 당연히 스톱했겠죠. 2지문 풀던 거 1지문 풀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스톱하고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런데도 벌써 다 끝냈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알았지?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독서는 매일매일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문법하고 어휘예요. 자, 문법은 얘는 내신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변별이 되는 게 문법에서 이제 점수가 변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개념 숙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해는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외운 다음에야 이해할 수 있는 게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던한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시험 기간에 문법 범위가 들어가면은 저는 첫 주에 보통 문법 수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매주 문법 프린트를 줘요. 그리고 그거를 풀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수업은 점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점수를 만드는 거는 문법을 본인이 이제 문법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틀린 거를 고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문법 점수고요. 그 다음 저는 얘를 상당히 강조하거든요. 어휘.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그리고 중학교에서 1학년으로 올라갈 때 이 어휘 수준이 올라가요. 글을 읽는 방법은 똑같아요. 1학년 지문이나 3학년 지문이나 다 같은 방법으로 읽으시면 돼요. 읽으면 돼요. 근데 뭐가 어려워지느냐? 어휘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져요. 1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면은 수학도 그렇죠. 수학도 중학교 과정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죠. 국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어 시험에 크게 부담을 안 느껴요. 모의고사의 경우. 내신은 좀 다르지만. 그러면은 모의고사 되게 잘 나오거든요. 왜 애들이 내신이 안 나오면 정시로 돌려야지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어머님들께서? 모의고사가 시험보다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1학년 시험은. 그런데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어가 어려워져요. 1학년 시험은 다 풀고 시간이 거의 딱 맞아요. 근데 2학년 올라갈 때 1학년 모의고사 안 풀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못 풀죠. 2학년이 되니까 이제 한 지문 정도 간당간당해요. 한 지문 좀 못 풀어요. 그런데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음번엔 좀 잘 보겠지 이렇게 하고 또 2학년이 흘러가요. 물론 2학년 때도 2학년 문제 안 풀었겠죠. 그러고 3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진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글씨를 읽는데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지문들. 그렇죠? 이건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글자를 읽는데 어떤 수준이냐면은 제가 안성에도 수업을 나가거든요. 거기 재수생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 글을 읽히는데 모르는 단어 다 밑줄 쳐봐. 심한 경우는 조사 빼고 다 밑줄 쳐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어린아이가 한글 떼고 나가지고 뜻 모르고 간판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죠? 절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이 어휘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어휘 공부를 하느냐? 이게 우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문들 읽을 때 모르는 단어를 밑줄 치고 그것만 좀 정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해요. 한번 써봐도 좋고요. 그냥 지문 옆에다 이렇게 써봐도 돼요. 이게 쓰다 보면은 이게 우리말이기 때문에 좀 오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쉽게 익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휘 공부도 하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2지문, 3지문, 4지문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제대로 공부를 하면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국어에 투자하라 그러는데 제대로 공부를 하면 문학 1지문하고 독서 1지문 정도 하면은 1시간이 훌쩍 가버리거든요. 모르는 어휘 다 밑줄 치고 문장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고 문단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그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글을 이해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아셨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문학은 뭐가 중요하다? 받아쓰기 습관을 들이면 안 된다. 내가 그 장면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물에 공감하면서 읽어 나가야 된다. 요거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 독서는 하루 하나 정도 꾸준하게 풀어야 된다. 시험 한 일주일 전을 제외하고는 항상 하루에 1지문 정도씩은 꼼꼼하게 풀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문법은 문제를 많이 다뤄야 되고 그리고 어휘는 그때그때 좀 정리해 두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학교별 내신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평택고 학생 어머니 혹시 계신가요? 평고?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스킵하겠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평고는 그냥 수능 스타일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한 기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을 다른 작품에 적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제 신앙고 혹시 계신가요? 네, 신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신앙고 1학년 같은 경우는요. 우선 범위는 교과서 그리고 학교 프린트 이렇게 진행되고요. 작년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30문항 정도 출제가 됐는데 좀 다른 학교보다는 문항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보통 26에서 28 뭐 요 정도 사이로 출제하는데 신앙고는 문항수가 좀 많았습니다. 서술형이 없었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이게 서술형이 늘 없는 건 아니에요. 있었다가 없어지고 없었다가 있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요. 그리고 변별력 있는 보기 문제. 이 보기가 시험에 들어간다는 것은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을 이해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의 정보를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작품 비교하는 문제가 일부 출제가 됐는데 얘들이 이제 뭐다? 변별력을 준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역시 비슷합니다. 시험 출제 스타일은 좀 비슷하고요. 평가 범위 외에 외지문들 아주 약간 추가로 이제 들어간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신앙고 혹시 고3 어머니 계신가요? 고3이 좀 많이 힘듭니다. 네. 이게 범위가 작년의 경우 너무 많았어요. 수능 특강 문학하고 독서하고 그리고 선택 과목 있잖아요. 각각 절반씩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품 수로 하면은 문학이 한 80작품 정도 되는데 한 40작품이 시험 범위고요.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60지문 정도 됐는데 이 중에 30개가 시험 범위고 그리고 선택, 화법과 작문 책 절반 그리고 언어와 매체 책 절반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말 때는 그 나머지가 시험 범위였고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이것들을 다 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못 나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몇 개만 하고 시험 범위가 많은데 이것을 다 혼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시험 대비가 힘들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본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학교 프린트를 엄청 꼼꼼하게 줍니다. 갈래 학습부터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다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프린트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변별을 위해서요. 선지 판단을 상당히 어렵게 합니다. 요즘 수능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선 선지의 판단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한 3개 정도? 그래서 그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선지를 끊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줄글로 읽다 보면은 그냥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간이 걸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선지를 끊어 읽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한강고 어머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럼 넘기겠습니다. 네, 한강여고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혹시 몇 학년이죠? 2학년이요? 네. 작년 내신은 좀 잘 나왔나요? 네, 2학년 작년 중간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범위는 많지 않은데 이 여고다 보니까 문제의 깊이가 좀 있어요. 되게 다양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문제는 한 3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뭐 작품의 이해 감상 당연히 있고요. 보기 그리고 작품 비교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래도 변별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좀 킬러 문제들을 몇 문제 좀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연계지문 활용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이 문학 교과서에 더 읽어볼 작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는 좀 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대비할 때 이런 작품들까지도 함께 이제 공부하고 해서 좀 적중을 좀 높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강여고는 고3이 좀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 3학년이 되면 수특을 범위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수능 특강을 해야 되는데 한강여고와 한강고는 수특을 나가지 않았어요. 작년에. 그냥 자기 학교 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범위가 수능 특강을 다 나갔어요. 근데 3학년이 되면은 시험 볼 거 화작을 선택하고 언매를 선택하잖아요. 그죠? 근데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까지도 다 그냥 언매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 절반이 시험 범위였고 기말에는 그것을 누적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혼자 준비해야 됩니다. 수능 대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특을 다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큰 문제고요. 그래서 네 내신 대비 팁을 좀 드리자면은 문항수가 우선 많아요. 그리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용 정리 1차적으로 되게 꼼꼼하게 잘해야 되고요. 문제를 작년에 시험 대비할 때 문제를 엄청 풀렸어요. 그리고 한강여고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교육특구라고 하는 데들 있잖아요. 대치동이나 뭐 아니면은 어디 있죠? 교육특구가? 네. 대치동, 목동, 뭐 그주 중계동 그리고 저기 뭐 대구에 뭐 수성구도 되게 유명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부산의 해운대구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뽑아가지고 풀렸어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시험을 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대비를 해서 애들이 좀 문제에 면역이 생기게끔 그런 식으로 좀 시험 대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1학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등급간 되게 촘촘하죠. 그죠? 그래서 좀 실수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도 좀 많이 달아봐야 돼요. 그렇게 좀 대비를 했고요. 평여고 같이 좀 얘기할게요. 평여고 같은 경우도 한강여고랑 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게
우선은 여고잖아요. 아시죠? 학생부 종합이나 뭐 교과나 이럴 때 학교들은 안 보지만 이제 여고들은 여고에서 등급이 잘 나온 것을 더 높게 쳐준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신에 크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내신 대비하는 게 되게 목숨을 거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변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거의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문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도 수능 특강의 일부만을 진도로 나가고 그것을 이제 시험에 반영을 해요. 시험에 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선 시험 문제가 쉬워요. 학교 시험 문제가 공부를 중학교 수준보다 조금 더 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그런 학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들은 내신 따기가 쉬울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부량은 적지만 애들 똑같이 공부 적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내신 따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저를 맞춰줄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것만으로 최저가 맞춰지는 학교가 있어요. 시험 난이도가 그거를 좀 좌우하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는요. 얘들이 좀 1학년 때부터 어려운 문제로 단련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업하던 방식이 그렇고 우리가 공부해왔던 방식이 그런데 당연히 수능은 내가 최저를 맞출 정도는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등급하고 수능 등급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성적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최저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한 학교들입니다. 네, 이렇게 좀 학교별 내신 경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저희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는 1, 2학년을 저와 이재혁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3 같은 경우는 최창희 원장님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네, 수업은 우선 네, 문법 같은 경우는요. 매주 품사, 문장, 성분, 형태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문법에서 물어보는 거는 조사, 어미, 접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형식, 형태소라는 것들인데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법을 결정하는. 네. 그래서 조사, 어미, 접사 이런 것들 분석하는 거 매주 이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고3 기출문제로 실전 경험치 올리기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이고. 네. 그 다음 문학 같은 경우는 이게 내신 기간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코어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운동 능력을 평가할 때도 이제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신을 잘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수능 스타일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수능 시험 기간에만 내신 기간에만 이제 학원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맞을 수 있는 점수는 좀 한결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은 공부를 본인이 열심히 한 경우에는 한 80점대 초반? 그러고 또 이제 괜찮게 봤으니까 어느 정도 3등급 정도 나왔으니까 또 쉬다가 한 달 뒤에 옵니다. 그러면 또 그 점수가 나와요. 그런데 점수가 치고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해두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낯선 작품을 접근하는 방법. 그죠? 그리고 폭넓은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 그리고 개념 이런 것들을 쌓아둬야 문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만 이해를 한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채우지 못한 10%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작가에 대해서 안다면, 시대에 대해서 안다면, 아니면 창작 동기를 안다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은 문학 작품을 좀 더 풍부하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문학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문학 독해를 위한 문해력 키우기, 자, 문단별 핵심어,
그리고 핵심어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하는 연습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게 답이 되는지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테스트는 매주 보는 게 어달비 테스트라 그래서요. 우리 이재혁 선생님이 좀 장명의 대가세요. 이름을 정말 잘 짓거든요. 그래서 매일 푸는 과제 뭐였죠? 오도독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장면을 짓는데 이게 어달비가 어휘 달인의 비법이라고, 이게 어휘집입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씩 이렇게 한 회차씩 외워갖고 와서 시험을 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7개 이하는 재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까 어휘의 중요성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좀 어휘를 좀 강제적으로라도 좀 외우게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전어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전문학 읽을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외워두면 좀 도움이 되는 그 고전어휘 테스트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내신 기간을 제외하고는 월별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2학년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 우수사 시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점수가 좀 부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별 상담 그리고 보강 또는 개별 과제들로 좀 그걸 보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제는 어휘암기 당연히 해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별 개별 과제가 나갑니다. 이번 3주 진행되는 책은 과제가 책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거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과제, 그 지문 분석 훈련, 선택지 분석 훈련 이렇게 모의고사 과제 나가는데 3월 모의고사가 3월 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3개년치 3월 모의고사를 묶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그거를 이제 개별 질문을 받는 형태로 풀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리자면은 내신과 수능은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학교 내신이 거의 수능처럼 나오기 때문에 내신을 잘 보려면 당연히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코어 능력을 강화하는 수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능 수업 기간에는 내신에 필요하지만 내신 수업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기본기를 다지는 기간, 그리고 내신 대비 기간은 저희는 이재혁 선생님하고 제가 학교를 좀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 전담 선생님,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 온 지 이제 5년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이재혁 선생님도 4년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그 5년, 4년 동안에 그 학교를 전담해서 봐왔기 때문에 단연간의 이제 노하우가 있겠죠.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하는 그런 실력 향상 프로젝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 2학년 수업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창희 원장님 고3 수업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목이 너를 위한 수능 특강이에요. 그러면은 수업은 수특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학 1시간 30분, 독서 1시간 30분, 원장 직강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모든 지문들을 다 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수능과 내신에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지문들만 선별해서 이 지문은 꼭 건드려야 된다. 이거는 출제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지문들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조교들이 1대1로 꼼꼼하게 코멘트 관리를 해요. 그래서 주간지가 있어요. 주간지 수업을, 주간지를 이제 학생들이 제출을 하면 그 주간지를 조교들이 일일이 다 채점을 하고 거기에 이제 코멘트를 달아서 전달하는 그런 수업 방식,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복습 동영상 및 인강을 무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에 중요 지문을 선별해서 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럼 전 작품을 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EBS에서 저작권을 걸었어요. 그래서 독서 지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함부로 써서 변형 문제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선별 강의를 하는데
부족한 강의들 있잖아요. 수업 때 다루지 못한 것들. 이것은 밤 늦게까지 직접 촬영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빈 강의실에서 일일이 이제 하나씩 촬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들이 다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문학, 수특 문학의 모든 작품들은 자료 제공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과제는 매주 주간지가 나가고요. 그리고 주간 모의고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간 모의고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BS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 지문을 그대로 변형 문제 같은 걸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신과 수능 대비를 하는데 좀 다른 문제들도 풀어봐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간슬개라고, 이간 모의고사라고 간슬개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간 모의고사 간슬개. 지금 대치동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어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요 간슬개 같은 경우는 그 이감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좀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문이 완전히 같은 지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유사 변형 지문으로 내신 대비, 수능 대비를 겸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과제는 이런 식으로 매주 과제가 나가고 학생들이 그것을 풀어오면은 조교 선생님들이 코멘트 달고 채점하고 해서 다시 이제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들 전화번호로 링크가 하나 갈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직접 수업 소개하는 그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보시고, 고3 어머님들은 제 설명이 좀 아무래도 제가 수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미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어머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자, 요 다음은 이제 저희 수업 시간표고요. 네. 이렇게 저희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이제 3월 셋째 주까지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이후에는 5주 정도 학교별 내신으로 학교별 시간표로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원장님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일 반, 금요일 반 고정으로 계속 이제 이 시간에 수업이 진행되는데, 저희도 그렇고 원장님 수업도 그렇고 이 A, B, C 반의 수업이 동일합니다. 매주 나가는 진도는 똑같습니다. 원장님도 수요일 반과 금요일 반에 진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안 되면은 다른 시간대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좀 숙지하고 계셨다가, 요 시간표 다른 시간들도 좀 숙지하고 계셨다가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업 변경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지금 아니라도 이따가 저기 설명회 끝나고 저도 대기하고 있으면서 어머님들 질문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테니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설명회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